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감기에 걸려갖고 목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하려다 보니 원래 제 목소리가 어떤지를 모르시는 그만 하는 게 아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지금 들었습니다. 영화를 만드는 사람들을 여러 가지 분류로 나눌 수 있지만 가장 단순하게 나누면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카메라 앞에 있는 사람과 카메라 뒤에 있는 사람, 영화에 나오는 사람과 나오지 않는 사람. 영화에 나오지 않는 스텝을 부르는 직책은 되게 많아요. 뭐 감독 저쩌고. 영화에 나오는 사람을 부르는 이름은 하나입니다. 그 이름으로 이 두 분을 소개해야 될 것 같아요. 영화 배우 신재평, 페퍼톤스를 모시겠습니다. 지금 저 영화 배우라고 소개를 드렸는데 이제는 좀 무대 인사도 하고 GV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영화 배우 소개받고 앞에 나와 있는 게 좀 어색하지 않으시지 않나요? 이제 익숙해지신 거 아닌가요?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페퍼톤스 인 시네마 에브리띵 이즈 오케이로 돌아온 배우 이상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페퍼톤스 신재평입니다. 두 분 뭐 매일매일 박스 오피스도 확인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저희는 그 어떤 그 영화를 실적 때문에 촬영을 한 것이 아니고 그냥 저희의 그 예술혼을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었던 거였기 때문에 영화가 완성될 때까지는 굉장히 신경을 썼습니다만 런칭 이후에는 그냥 그 런칭 자체를 셀레브레이트하면서 하루하루 영화인의 삶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지 한번 들어볼까요? 안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자꾸 검색을 하면 밑에 바로 되게 크게 뜨더라고요. 영화라는 것은 굉장히 그 가차구나. 바로 이렇게 그 관객 숫자가 대략도 아니고 딱 1회 자리까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이 바로 영화의 세계구나라는 걸 처음으로 이번에 알게 됐고, 그래서 근데 그냥 너무 감사해요. 그 분들이 점점 매일매일 숫자가 늘어나는 걸 봤을 때 그냥 매일매일이요? 네. 매일매일뿐만 아니라 한 3시간 간격으로 그렇구나. 네. 물론 이제 그 숫자들이 막 계속 늘어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래도 하루하루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영화를 봐주신다는 게 늘 너무 감사한 요즘입니다. 저는 원래 그 영화를 보고 영화를 소개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MBC 라디오 새벽 2시에 FM 영화관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데 이건 최근에 여러 콘서트 필름들이 극장에 상영을 되면서 제가 평소에 만나기 힘든 분들을 만나는 행운을 제가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무척 그 선물 같은 시간인 거고요 오늘. 그리고 원래 저에게는 영화관이라는 공간이 굉장히 익숙하고 저의 사실 일터이기도 한데 두 분은 그 영화관이나 극장이라는 공간이 어떤지 너무 궁금했어요. 평소에도 극장에서 영화를 자주 보시는 편인지 최근에 극장에서 본 영화가 혹시 있었는지 두 분의 영화 취향은 혹시 좀 비슷한지 많이 다른지 이것도 좀. 예. 좋은 질문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김세현 평론가님 만나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영화인이 되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 영화 인싸와 함께 이렇게 순서를 해서 너무 긴장도 되고 약간 데뷔 무대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또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고, 네, 영화 배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극장은 그래도 네, 자주 가는 편이에요. 자주 가는 편이고, 최근에는 그 제목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제가 단서를 드릴 테니까 한번 알려봐 주시겠어요? 저기 샬라메가 그 사탕 듀 배부가 되는 건데 원카 맞아요. 윌리 원카. 네네 원카.
네, 원카가 마지막으로 본 영화는 아니고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영화의 마지막이라고 해야 될까? 네, 원카. 그리고 또 하여튼 뭐 그렇게 그런 거. 네, 굉장히 작품성 대단하잖아요. 네, 네, 네. 저희 옛날에는 저랑 장원이랑 극장에 나란히 앉아서 영화를 꽤 봤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이제 20대였고요. 저희 이렇게 스케줄 있는 날, 예를 들면 신문사에 가서 이렇게 인터뷰하고 끝나고 그 극장을 이렇게 지나치면 영화 하나 볼까 하면서 시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는 거는 저희가 그때 다크나이트 개봉하고 얼마 안 돼서 아이맥스를 처음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둘이서 이렇게 나란히 앉아가지고 트럭 뒤집어질 때 우와! 하면서 이렇게 봤었던 기억이 나고, 그래서 같은 영화를 한 번 더 봤어요 저희. 그래서 그렇게 영화를 자주 보러 다니던 용화맥. 용화맥에서 봤죠. 어디서? 인대만 아는 거고 여기서 지금 풀어서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게 롯데시네마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용화맥이고 맞아요. 용산에서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아니 워낙 적극적으로 활동하시니까 관계없고. 근데 시간이 지나서 저는 요새는 그냥 그래요. 요새 최근에 봤던 영화 뭐가 있는지 생각해봤는데 슈퍼마리오 브라더스랑 모아나 2 이런 거. 그리고 자꾸 중간에 화장실 가야 되고요. 아빠 쉬마려 그러면 같이 가야 되고, 그런 식으로 영화 관람을 좀 하고 있거든요. 더빙으로 보셨습니까? 아유, 자막으로 보셨습니까? 더빙으로 봐야 돼요. 자막은 아직 못 봅니다. 아, 네네네. 그래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아이들 영화를 좀 많이 보는 편이고, 가장 최근에 저는 갑자기 듄 생각나는데 듄은 아이맥스로 와서 봤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네. 네네. 저는 듄은 그러니까 극장에서 못 보고 비즈니스에서 봐가지고 그건 좀 크게 봐야 되는데. 작지만 편하던데요. 네네. 극장이 나지 않아요. 맞아요. 네, 아쉬웠습니다. 네, 아쉬웠습니다. 요새 사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이 페퍼토스 노래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게 늘 항상 시네마틱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래 가사를 듣고 있으면 좀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게 만들어주는 스토리텔링이 있는 가사를 좀 보면서 뭐랄까요, 축구에서는 보통 우리가 공간을 넓게 쓰는 선수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노래를 듣고 있으면 이 팀은 공간을 되게 넓게 사용하는 가사를 쓴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요, 21세기 어떤 날 검은 우주를 향해 떠나는 새벽 열차에 탑승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뭐야? 저는 그게 약간 좀 페퍼톤스의 노래를 해서 좀 받는 감상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아마도 평소에 많이 영화를 보고 영화적인 좀 상상을 하는 것들이 실제로 곡을 만들고 또 공연을 하는데 좀 영향을 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혼자 했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거였어요. 작가님이랑 저희가 아마 셋이서, 그러니까 저희가 언제 봤었지 하면서 아까 전에 얘기를 하다가 옛날에 라디오에서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깨달았어요. 근데 작가님도 그렇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가 한 10년 전이라 가지고. 근데 어렴풋이 그때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던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방금 그 짤막한 얘기 속에서 셋이서 애니메이션 얘기를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때면 했겠죠. 애니메이션 얘기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이번 공연 이번 영화를 보면서도 구성 자체가 되게 좀 영화적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일단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을 잡고 전체적인 좀 공연 구성을 했잖아요. 애초에 시간 여행이라는 컨셉을 어떻게 누가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식으로 발전이 돼서 지금 형태가 됐는지 좀 궁금해요. 혹시 뭐 레퍼런스 가는 영화가 있었거나 한 건가요? 와, 뭐 하나 준비해 올 걸. 영화인의 삶이라. 레퍼런스까지는 아닌데, 그러니까 이 샌리스트를 처음에 구상을 할 때 뭔가 시간이라는 게 이 공연에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시간을 어떻게 정리를 할까 하다가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면은 샌리스트가 너무 재미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슬러 가다가 다시 이제 되돌아오는 식으로 샌리스트를 짰더니
조금 그 사이에 곡들을 잘 끼워 맞추면 말이 되는 셋리스트가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간을 거슬러가는 가장 최근에서부터 시간을 거슬러가는 걸 시작을 한 거고, 그래서 그 이제 리와인드라는 곡으로 이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 리와인드라는 곡이 저희 그 20주년 앨범의 그 2CD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CD의 부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로 시작을 하자라고 해서 리와인드로 정해놓고선 거기서부터 이제 그 세부적인 이야기들을 이제 장원이랑 저랑 그다음에 연출 감독님이랑 막 이렇게 많이 나누다가 그 시간 거슬러가는 이 컨셉을 확실하게 보여주려면 뭐 여러 가지 크레딧도 거꾸로 올리고 막 하면서 막 나중에는 컴패티 이렇게 팡 하고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밑에서 위로 올릴 수 없나요? 저희들 입장할 때 뒤로 걸어도 테넷처럼 뒤로 걸어 들어오면 어떨까요? 테넷에 대한 레퍼런스가 있긴 했죠. 테넷 되게 재밌어 해가지고, 그리고 막 장원이가 막 그러면 노래도 그 저기 거꾸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고, 서태지와 아이들의 피가 모자라처럼 그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닌가. 끼토산 약기토를 거꾸로 하면 산토끼 토끼하죠. 진짜 오랜만에. 이게 테넷 같은 거죠. 네. 진짜 그 추억에 깜짝 놀라네요. 근데 진짜 이걸 보면은 크레딧이 처음에 공연 시작할 때 크레딧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왔다가 공연 끝날 때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크레딧이 두 번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려오고 다음으로 올라가고. 네. 그것도 이 전체적인 앞뒤의 이 시간여행이라는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크레딧을 두 번 덮기로 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재평이가 방금 말했던 그 이제 컨셉에 매몰되기 시작하는 그 각종 아이디어의 브레인스토밍 중에 있었던 것 중에 가장 말이 되고 가장 구현 가능성이 있었던 게 바로 그거였었어요. 나머지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뒤로 입장하는 건 해볼 수 있지 않나요? 그건 할 수 있었는데, 근데 그 영화 보셨겠지만 이렇게 커튼이 열리는 걸로 연출이 시작이 돼가지고 그때 돼서 그때부터 뒤로 걸어 들어오기 시작하면 참 그 저희도 그 무조건 그 밀어붙이진 않거든요. 그래도 이렇게 딱 보면 좀 설득이 되는 거. 그래서 그 크레딧 정도만 남고 나머지 뭐 뒷걸음질이나 그 거꾸로 연주한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그거는 있었어요. 컴패티를 진짜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공연 마지막에 네, 그거는 거의 모든 공연에서 맨 마지막에 터뜨리거든요. 왜냐하면 그걸 터뜨리면 이게 잔여물이 남아가지고 공연이 끝날 때 이렇게 어수선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때 터뜨리는데 저희 이 공연은 되게 특이한 게 연출적으로 엄청 이게 모험이었던 게 처음 시작할 때 막이 열리는 건지 막 열리는 것도 되고 닫히는 것도 되잖아요. 근데 그때 컴패티를 팡 터뜨려서 끝나는 것처럼 그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어떤 이야기에서부터 다시 이제 시간을 거슬러서 이 밴드가 젊어지는 것처럼 그런 식의 컨셉이 굉장히 강한 그런 오프닝이었죠. 그래서 연출 감독님이 컴패티 터뜨린다고 했을 때 그때 이거 괜찮을까? 라고 고민 많이 했는데 실제로 그 리허설을 해보고 여기서 이렇게 터지면 진짜 멋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 공연 때 첫날 컴패티가 팍 터지니까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와 큰일 났다. 이 다음 곡부터 어떻게 하지? 다 주술 수도 없는데. 근데 그 순간만큼은 진짜 멋있었던 연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컴패티라는 것이 사람을 참 기분 좋게 하거든요. 공연장에서는 그 한 방 한 방이 굉장히 관객과 아티스트에게 큰 고가의 선물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수미상관으로 터뜨릴 수 있어서. 아마 공연 보신 분들도 다른 공연에서는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라서 아마 더 재밌게 보시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저같이 뭐 고르는 거 힘들어하는 사람한테는 이 셋리스트를 정하는 과정이 저에게는 너무 큰 고통이었을 것 같거든요. 이 수많은 노래 중에 내가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서 6집에서는 어떤 노래를,
가령 뭐 오지에서는 어떤 노래를 이걸 고르는 과정이 저는 굉장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곡을 고르는 데는 혹시 이견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엄청 많았습니다. 그리고 1년 내내 골랐습니다. 1년이 아니고 1년 더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20주년 공연을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무슨 노래를 할까?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틈틈이 이제 노트에다가 이렇게 이 노래를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적어놨었고, 그리고 둘이서 같이 막 대기실에서 다른 공연하면서 20주년 때는 어떤 노래를 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너무 많은 노래들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서 그런 고민들을 참 오랫동안 했었어요. 네. 저희가 곡이 20년치가 쌓인 상황이었으니까 근데 사실 응당해야 되는 노래들은 여기 계신 누구라도 절반 이상은 골라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반드시 들려드려야만 한다. 그런 것들을 일단 좀 골라놓고 나니까 이제 우리가 들려드리고 싶은 나오면 반가울 것 같은 노래의 자리가 좀 굉장히 좀 우리 딴에 좀 적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나눌 게 좀 많았죠, 둘이. 이거를 하고 싶다. 아니, 난 이게 하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오갔지만 가발 쓰자는 얘기도 있어. 가발. 가방은 왜요? 이거 회사에서 나온 얘기인데 어떻게 해도 페퍼톤스 님들은 그 당시처럼 보이시지 않을 것만 같아요. 방법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시간여행 컨셉에 맞게 시간을 거슬러 가는 그때 했던, 지금 봐도 최첨단인 머리 헤어스타일들을 가발로 만들어서 그걸 재현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간 여행하는 느낌을 아무한테도 주실 수 없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의견은 그날까지만 들었어요. 그리고 그 시간 여행 컨셉이 딱 정해지고 나니까 약간 우리가 옛날 곡들 뭐 좀 공연에서 들려드리기 귀한 곡들을 추려내는 게 그 컨셉을 따라가다 보니까 딱 이렇게 좀 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1년 동안 고민한 것보다 막판에 좀 정한 게 둘이 딱딱딱딱 이거 하자, 오케이 이거 하자, 이렇게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잘 정했습니다. 사람 욕심이 끝이 없잖아요. 사실 너무 많은 노래가 있고 너무 내가 좋아하는 노래들이 많고 셋리스트에 많은 곡들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페이크 트래블러가 없어서 아쉬웠고 네. 지금 서로 각자 셋리스트에서 빠져서 아쉬운 거 하나씩 말해보시고 네? 네, 아시안 게임이라고 아시안 게임? 네. 저는 불면증에 버스 오. 노래도 좋고 핀란드어도 좋고 하고 싶은 거는 훨씬 더 많았는데 다 세미스트에 들어갔다 나온 애들이에요. 아, 진짜. 예. 그래서 그 노래들을 다 하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이제부터 얘기한 거지만 각별한 노래들이라서, 근데 사실은 그 이 영화 자체가 좀 그렇잖아요. 이게 페퍼톤스를 모르시는 분이 와서 이 영화를 보신다면 재밌게 보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근데 페퍼톤스를 잘 아는 분이라면은 와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장원이는 진짜 그 페퍼톤스잖아요. 그 20년 동안 계속해서 이 노래들을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만들고 연주하고 막 그러면서 노래들하고 되게 친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빼기가 너무 미안하고 아쉬운 것들이 되게 많아서, 그때 이제 어쨌든 시간은 정해져 있고 너무 오래 할 수는 없으니까 요번에 아쉽게 탈락한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하신 곡들. 그 지금의 이 작품의 부제가 지금 정해진 Everything is OK예요. 네, 이것도 정하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21st century music으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안들이 나왔었을 것 같거든요. 최종적으로 이것을 제목으로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쉬웠는데. 이거는 이 공연을
계속 다 팔로우업을 해주시고 이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쭉 많은 시간을 보낸 그 영화사 그램 분들과 또 안테나에 저희를 정말 애정하는 저희의 든든한 지원군들이 이 제목을 어떠냐고 추천을 해가지고 저랑 장원이가 그냥 고민하지 않고 괜찮다, 좋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영화로 치면은 그 명대사 같은 그런 어떤 문장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저희한테도 음악하는 사람들한테도 기억에 남는 한 가사 몇 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 앨범마다 또는 뭐 유명한 곡들마다 그런 소절들이 있고 막 그런데 Everything is okay, Everything is alright이라는 그런 가사도 그 가사도 저희들한테는 일종의 명대사인 그런 소절이고 그래서 또 1집 아주 또 초기에 발표한 그 곡이라서 잘 맞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른 후보들은 잘 기억이 안 나긴 하는데 공연 제목이 20였기 때문에 영화 제목에도 20가 들어가야 되느냐 아니면 Everything is okay로 할 거냐 이 고민은 잠깐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공연뿐만 아니라 뭐 약간 또 다른 이야기도 조금 있기도 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Everything is okay랑 일맥상통한 것 같고 그리고 공연 셋리스트에서도 그 말씀하신 그 역행과 정행의 경계에 21st Century Magic과 Everything is okay가 배치가 돼 있는 데에서 어떤 이 공연의 컨셉을 잘 드러내는 그 구간의 곡 제목이기도 해서 그래서 어렵지 않게 골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건 후보 3번이었습니다. 그게. 제가 지구일 되게 많이 진행했는데 네. 이렇게까지 수렴한 분위기를 제가 이렇게까지 집중도가 높은 지구일을 많이 진행해보지 못해서 괜찮으세요? 지금 너무 잘못 지나가고 있는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순서리 내셔도 되고요. 네, 그 약간의 리액션 소리 내셔도 상관없고요. 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따가 질문 기회 드릴 거예요. 예, 직접 질문하시는 분들께는 또 작은 선물이 있으니까 궁금한 거 직접 물어보실 수 있는 앞에 앉아 있는 제가 하는 질문 마음에 안 든다 하시는 분들이 일단 손을 들어주시면 저요라고 하시네요. 네. 벌써 그거 마음에 안 든다. 이따가 직접 기회 드릴 테니까 그때 질문 해주시면 되고요. 아마 그 앞에 계신 두 분은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과연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를 궁금해하실 거고 또 지금 객석에 계신 분들은 정작 두 분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셨을까에 대한 좀 궁금함이 있을 것 같아요. 공연을 할 때는 몰랐는데 내가 이 영화를 보니까 좀 보이는 게 혹시 좀 있던가요? 공연할 때 몰랐던 어떤 나의 모습이라던가 공연할 때 보신 못했던 어떤 공연장의 모습이라던가 이 영화 덕분에 좀 뒤늦게 좀 발견하게 된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이 영화를 볼 때 제가 보고 싶었던 모습은 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남의 모습을 더 보게 되더라고요. 그 남은 신재평입니다. 그러니까 공연할 때 저희가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뭘 막 열심히 하고 재평이가 뭘 막 열심히 할 때 재평이를 제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때 가장 멋부리는 재평이의 모습을 똑똑히 본 건 사실 처음인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직접 본 건 처음이었던. 그걸 지금 아니 나는 그때 지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현란한 연주를 준비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기타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거를 그거 되게 멋있는데 그걸 지금 그걸 이제 봤냐고? 네. 그걸 받쳐주느라고 내가 그러니까 오리에 수영하는 모습 밑에 발 같은 역할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확히 그러네요. 이게 베이스 치는 거를
그 느낌을 주잖아요. 네, 이렇게 뚜루루루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게 재평이가 진짜 노래할 때 예쁘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뒤에서 기타를 치고 계시는 양재인 씨의 노래하는 모습을 또 처음 봤어요. 네네. 그 주로 코러스를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저랑 재평이가 둘 다 바쁠 때 세 번째 코러스를 주로 도와주시기 때문에 정말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음악에 심취한 진지한 모습을 보고 많이 웃었어요. 양태경 씨는 왜 일어나서 피아노를 치는 거죠? 아 그거 이제 땀이 차가지고 그래서 나이가 좀 먹으면 자주 환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저도 장원 씨가 연주하는 모습의 앞모습을 본 게 거의 이번 영화가 이렇게까지 많이 보게 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근데 진짜 저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 공연을 했구나라는 거를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저는 맨날 옆에서만 보거든요. 아 제가 비대칭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웃으면 한쪽이 더 많이 좀 올라가는 그런 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앞에서 보면 웃는데 옆에서 보면 안 웃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나 봐요. 정말 공연 내내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기 좋다. 그 재능에만 보였나요? 신지평 씨는 되게 그 자기 연주에 집중하고 있는데 장원 씨 같은 경우에는 계속 다른 그 세션분들 예. 어떻게 정확한 단어를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또 생각난 단어는 세션에게 끼를 부린다고 해요. 예. 세션과 눈빛을 주고받거나 트럼펫터 옆에 가서 이렇게 트럼펫 부는 입모양을 흉내낸다거나 예. 굉장히 다른 스텝과의 공연을 많이 하시면서 공연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축구 선수로 따진다면 공간을 넓게 쓰는 그런 선수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가 그런 쪽을 좀 지향하고 있었나 봐요. 적어도 이 공연에서는 그랬던 거. 어떤 때는 뿌리 깊은 나무를 할 때가 있는데 뿌나라 그러죠. 근데 그날만큼은 약간 좀 공간을 넓게 쓰는 선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트럼펫 애호가예요. 네네. 그 음역도 굉장히 좁고 굉장히 좀 그 잘 불지 못하지만 트럼펫이 제 바로 뒤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웠어요. 네네. 그래서 그 제가 자꾸 가서 괴롭히곤 했었는데 나중에 주의를 받았습니다. 그 형이 웃기면 트럼펫은 조금이라도 입이 움직이면 소리가 이상해지기 때문에 자꾸 웃음을 참으면서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좀 살이었죠. 네. 살인 게 이 정도로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어서 질문인데 그 현민 씨 노래 끝날 때 같이 이렇게 손가락을 뻗었잖아요. 네. 지평 씨가 한 박자 늦은 게 맞는 건가요? 한 박자 늦은 것 같던데. 그럴까요? 아니 저도 영화로 처음 봤습니다. 왜 나랑 안 맞지? 딱 칼처럼 맞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한 게 겨울의 사업가 노래 시작할 때 예. 시작할 때는 중간에 장원 씨가 가서 무슨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게 찍혀 있었어요. 네. 아 네. 그거 혹시 왜 갑자기 가서 재평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던 건지 궁금해요. 그 템포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G키 메이저로 좀 계속 이렇게 좀 더 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텐션을 좀 올려가지고 그래서 좀 빌드업해서 재밌는 음악 함께 만들어 보자는 얘기를 할 줄 알았죠. 우냐라고 했습니다. 진짜로 와가지고 그 말을 실제로 했던 거예요, 그냥. 네. 아니 그냥 이 모양으로. 어차피 저희 귀 막고 있어가지고 잘 안 들려서 들리게 하려면 우냐 이렇게 해서 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진짜로. 너무 갑자기 소리를 질러가지고. 실제로 울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요. 바빠 죽겠는데. 그때 좀 거의 숨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농담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약간 울컥하니까 저한테 왔던 것 같아요. 첫날 공연을 하고 이 소리야.
이게 지금 15일 12월 15일 날 공연이고요. 14일 날도 저희가 공연을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공연을 하는데 제가 장원이가 이렇게까지 촉촉한 상태였던 걸 처음 봤거든요. 기초 화장품 바꿔서 그래. 기초 화장품이 너무 셌나 봐. 눈에 많이 들어갔나 봐. 보습 쪽으로 좀 강화해가지고. 그래서 시키지도 않은 말을 대기실에서 끝나고 나서 내가 둘이서 이제 두 곡을 해요. 다시겠지만 제일 오래된 노래들을 둘이서 통기타로 연주하고 그러는데 그때 조금 울컥하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원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정도면 좋았다는 얘기지. 네. 그러면 진짜로 이제 뭔가 왔구나. 그래서 20년 만에 이런 걸 보네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사실은 뭐 저도 당연히 공연에 이렇게 하이라이트 치면서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울컥울컥하고 되게 좋다. 그 순간들을 즐기고 또 있었는데 괜히 자기가 이렇게 그러니까 울컥하니까 저한테 와가지고 괜히 막 소리 한번 지르고 간 것 같아요. 전날에 내가 좀 감동 멘트를 둘이 있을 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생각나가지고 다음날 질질 울겠구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가서 확인해봤습니다만 울지 않았던 걸로 하겠습니다. 센 척을 하네요. 아니 기분이 좋았어요.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봤더니 이렇게 하고 있길래 그래서 가서 좀 놀리려고 했는데 둘 다 안 울었어요. 저희 안 울죠. 좋은 일인데 왜 울어요? 저는 그게 저는 이 영화를 보는 재미인 것 같아요. 사실 공연장에 가서서 공연을 보신 분들도 그 순간의 그 표정이나 그런 입모양까지 발견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화면에 담겨 있고 이걸 극장에서 보면서 그제서야 뒤늦게 확인하는 순간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오늘 이제 이 영화 끝나고 이 테이블 세팅하느라고 좀 불을 켜는 바람에 마지막 엔드 크레딧에 나오는 쿠키 영상이 잘 안 보이긴 하셨겠습니다만, 그날 공연장에 오셨던 관객분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함께 공연했던 분들의 이야기와 관객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일단 저 혹시 영화 속에 자신의 모습이 나왔던 분 있어요? 나왔잖아요. 그죠, 저는 빼고. 그럼 혹시 맨 마지막 쿠키 영상에 이렇게 따로 인터뷰하는 걸로 나온 분도 계신가요? 있는데 손 안 들고. 그래서 그 마지막에 이렇게 따로 그 인터뷰하신 분들 얘기 쭉 좀 들었잖아요. 혹시 어떤 관객이 좀 더 기억에 남거나? 저분이 저요라고 저기 크게 들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질문에 저요라고 하셔가지고 부모님 시작부터 끝까지 저요. 나. 네. 관객분들의 이야기나 함께 공연했던 분들의 이야기는 이런 기억에 남는 게 있지가 좀. 네. 이제 사실 이 영화 편집이 완성돼가면서 보내주셔가지고 집에서 봤습니다, 처음으로. 그래서 이렇게 태블릿으로 딱 세워놓고서는 앉아서 저녁에 이제 일과가 다 끝나고 밤에 보는데 되게 피곤해서 끝까지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봤거든요. 조용히 이제 이어폰 끼고선 보는데 공연 때도 그런 기분을 느꼈는데 약간 진짜 좀 저희한테는 또 각별한 공연이었고 또 20주년이라는 또 특별한 걸 기념하는 그런 공연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울컥하더라고요. 뭉클뭉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코끝이 시큰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꾹 참고 이렇게 보다가 울음을 꾹 참고 마지막에 이제 들어갔어야 되는. 마지막에 그게 나오는데 여러분들의 인터뷰와 이렇게 해맑게 웃으면서 인터뷰해 주시는 모습들이
그게 좀 터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좋았어요. 울었나 봅니다. 네. 1mm. 1mm? 1mm. 1mm 리터. 네. 양이 상당한 거죠. 양이 상당해요. 그 저만액만큼 저만액이 몇 방울이야? 1mg이면 아무튼 네 저도 사실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다라는 걸 안 알려주시고 좀 검토해 보시고 뭐 이렇게 뭐 좀 이 자신의 이런 모습은 좀 빼고 싶다 뭐 이런 게 있다면 말씀 주십시오 하는 그런 그 이제 1차 퍼스트 드래프트가 왔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저도 끝에 갑자기 우리 밴드 분들과 그리고 관객 여러분의 인터뷰가 나와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이러고 보다가 완전히 되게 안 좋거든요. 이러고 보다가 뭐야 잠깐 멈춰서 자세 잡고 다시 좀 봤었습니다. 다 너무 즐거운 모습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진짜 예상치 못했던 그 영상 편지 받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가 있다면 지금 어떤 분이 핸드폰으로 울어라라고 지금 글씨를 들고 계신데 아니 그 좋은데 왜 울어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피아노 치시는 양태경 씨께서 건강하자. 저희 밴드 사람들은 주로 다 건강하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밴드에서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사람이 바로 그 피아노 치시는 양태경 씨거든요. 그 인터뷰 생각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 건강하게 하지? 너무너무 안 건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좀 그 염려하는 마음 그리고 응원하는 마음이 확 생겼던 기억이 있고 관객 여러분의 멘트는 하나하나가 다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생각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20년 뒤에 또 보자고 그렇게 하자고. 그걸 진짜 처음 봐요. 뭐 공연 끝나고 돌아가는 관객들의 표정을 진짜 처음 봐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러네. 그걸 그래서 깜짝 놀랐던 장면이고 이렇게까지 좋은 표정으로 돌아간다고 이제 보람찬 그런 장면. 제가 최근에 본 인터뷰에서 신재평 씨가 우리 음악을 듣고 위로를 받고 우리 음악을 듣고 힘을 낸다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명감까지는 아니어도 뭉클한 책임감을 느낀다라는 말씀을 하신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 뭉클한 책임감이라는 말에 비주얼적인 표현이 저는 마지막 쿠키 영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뭉클함이라는 걸 단어로 써놓을 때 보기만 해도 뭉클한데 그거를 직접 부분의 공연을 본 관객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봐서 엔트크레딧 부분이 그 음악을 하시면서 느낀다는 어떤 뭉클한 책임감이라는 말에 영상 표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엔트크레딧을 되게 인상 깊게 봤고 특히 부모님과 함께 온 관객이 있다는 것도 20년 맞구나 20년이 지난 게 맞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됐습니다. 일단 관객분들 질문 한번 기회 드리고 또 얘기를 전부 다 저요겠죠. 저 그냥 막 무작위로 시키는 텐데 지금 마이크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가까운 여기 마스크 쓰시는 분부터 안녕하세요. PO에 앞에 영화 관련된 질문을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이번 발매된 음악 중에 꽃이라는 노래를 들었을 때 들을 때마다 단편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전에 쓰셨던 가사들이랑 좀 다른 느낌을 받아서 화자의 직업도 명확하고 이제 스토리도 명확하고 그래서 이전에 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사들을 많이 쓰셨던 것 같은데 이 가사를 쓰게 된 과정이나 뭐 배경 같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또 쓰고 싶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궁금하고 그리고 아까 장모님께서 말씀하셨던 공연 전날 하셨던 감동적인 멘트 쉬운 게
되는 감독님 같은. 아, 고를 수 있는 거예요? 일단 하나하나 답을 드리자면 코치 가사는 제가 그 어느 날 낮에 러닝머신을 뛰고 있었어요. 되게 안 어울리는데 가끔씩 가서 뛰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뻐근해가지고 근데 앞에 TV가 있는 러닝머신이어가지고 딱 틀었더니 좋은 데 같네. MBC 스포츠 채널이 나오고 있었는데 어린이 탁구 왕중왕전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낮 시간이었고 아마 거의 시청률이 잘 안 나오는 그런 그 인기 있는 대회는 아니니까요. 이게 초등학생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열심히 탁구를 치면서 막 잘 안 되면 막 짜증도 내고 진짜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다 자기를 드러내면서 치는데 되게 애들이 귀여웠어요. 안경 쓰고 막 까까머리 이렇게 막 짧게 깎아가지고 그래서 테니스 열심히 치는 걸 보다가 근데 그 코치님이 카메라에 자주 잡히더라고요. 근데 그 코치님은 이 노래에 나오는 그런 사연이 있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그리고 뭐 카메라를 눈을 피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근데 그 분을 이렇게 좀 계속 뛰면서 이거 보다가 이거 좀 재밌는 장면이다. 나만 요거 보고 그냥 까먹기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카메라로 찰칵 한 장을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사진하고 그 코치님 사진하고 이렇게 제가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다가 그 이제 와가지고 이제 생각나는 말들을 좀 적어놓고 한 1, 2년 묵혔다가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생겼을 때 이제 좀 살을 붙여가지고 완성을 했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체적인 어떤 것들이 담겨 있어서 좀 영화적인 느낌이 나는 것 같고 그래서 좀 재밌었고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식의 그 가사를 쓸 수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마음대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 이렇게 메모를 해둔 것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꺼내서 잘 한번 완성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공연 첫날 공연을 마치고 나서 장원이가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했는지 정확히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얘는 막 저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막 살가운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뭐 둘이 있을 때 이렇게 뭐 고맙다든지 뭐 이런 얘기 사실 저희 둘이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냥 진짜 남자애들이거든요. 고마워. 어디 뭐 누가 이렇게 보고 또 영상 편지 같은 거 뭐 남기라고 그러면 그때 이제 더 멋스게 하면서 하는 그런 거죠. 오히려 평소에 안 하는 사람들이 하니까 더 재밌는 그런 것 같은데 둘이 진짜로 다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 뭐 그런 말이나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서 사실 기타를 치면서 그 공연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둘이서 한 기타 두 대로 이끌어내야 돼가지고 부담을 많이 느꼈었던 것 같아요. 실제 관객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볼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서로 하면서 괜찮았던 것 같다고 하면서 약간 그렇더라, 뭉클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장원이가 해가지고 오래 하긴 오래 했나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모르겠어. 뭐라 했는지 모르겠고 부담을 많이 느꼈다고 하는데 굉장히 진짜로 부담을 많이 느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굉장히 좀 응원을 해줬었거든요. 우리 둘이 해도 된다고, 우리 멋있다고, 이거 하면 멋있을 거라고, 어색하지 않을 거라고 막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연 첫날 끝나고 그거를 확인받고 싶었나 봐요. 괜찮 울컥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나 보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재평이가 좀 이게 둘이 하는 게 될까? 이게 이렇게 멋있다가 너무 막 우리 밴드 이번에 크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차포만 떼는 게 아니라 쫄까지 다 없어져가지고 왕 둘이 남아서 될까 했는데 된다 막 했었거든요. 그런데 된 것 같아서 됐죠?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 와 오늘 잘하시는 분이에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질문 하나씩만 받을게요. 네, 그럼 우리 세 개씩 하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나 쉽게 해야 되지. 이제 뒤로 잠깐 뒤로 올라가 볼게요. 네네. 저기 상당한 속도로 뛰어가고 계십니다. 네네. 손을 계속 들고 계셔 주셔야 네. 네, 저 뒤에 손. 네. 네네. 그냥 막 찍은 거예요. 영화 잘 봤고요. 저도 페퍼톤스 콘서트를 거의 한 10일 정도 매년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고맙습니다. 고마워. 그렇고요. 오늘 영화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중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매번 레전드를 갱신하시겠지만 혹시라도 다시 영화를 찍게 된다면 난 요때 요 공연을 다시 영화로 만들고 싶다 하는 콘서트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서 네, 개인적으로 계속 기억에 남는 건 위시리스트 공연이었거든요. 그때 정원 오빠가 우리도 감정선이 있는데 위시리스트대로 공연 노래를 팬리스트를 짜니까 감정선과 상관없이 노래를 하시는데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페퍼톤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다른 공연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다른 공연을 영화로 만든다면 어떤 공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변을. 너무 많아서 고르기 힘드신 건가요? 아니요, 그러니까 그래요. 너무 많고 다 너무 좋아가지고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뭐가 있을까? 약간 저는 저희 7집 내고 구성했던 네. 사우전드 엄브렐라 그 공연이 가끔씩 그 생각이 좀 나요. 그래서 얼마 안 됐는데? 2년이 더 넘었죠. 네. 그래서 저희들이 매번 공연을 조금씩 좀 바꾸잖아요. 뭐 위시리스트 같은 그런 컨셉트의 공연도 있었고 한 번은 막 무대에다가 불도 피우고 캠프파이어 한다고. 그래서 뭐 똑같은 공연은 없잖아요. 그래서 매번 컨셉을 바꾸고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에 했던 공연이 기억이 더 좀 남아요. 그냥 한 번 하고선 안 하니까 좀 더 소중하게 느껴진달까. 그래서 근데 저희들은 항상 공연 끝나고서 뒤풀이를 하면서 연출 감독님이나 연주자들이랑 이렇게 다 얘기를 이제 서로 어땠는지 평가도 하고 그러는데 이번 공연이 우리의 최고의 공연이었던 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계속 뭔가 더 좋은 공연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아직은 계속 성장세라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번 공연도 좋을 겁니다. 네. 보통 영화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저의 다음 작품이 저의 대표작입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팁을 모든 감독님의 영화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영화가 뭔가요? 제 다음 작품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올해 연말이 있다면 그걸 남기고 싶지 않아요. 그죠? 네. 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너무 많네요. 네. 자, 그쪽으로 좀 네, 거기 옆에 계신 분 아까부터 들었으니까 한번 기회 드리고 내려올게요. 시간이 많지 않아요.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영화 너무 잘 봤고 페퍼톤스 좋아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미 앞전에 말씀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냥 보면서 궁금했던 건데 뭔가 저는 영화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게 제평님이
관객의 눈이나 표정을 보면 다 하나하나 다 다르다고. 그래서 뭔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어떤 경험을 했길래 이런 표정을 지을 수 있는 거지? 라는 말을 한 게 너무 인상 깊었는데, 저도 그 페퍼톤스 노래 들으면서 뭔가 그런 기억들을 이 나오면서 그런 노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공연, 그러니까 원래는 그냥 원래도 좋았는데 공연을 하면서 관객이랑 그렇게 상호작용하면서 더 좋아지게 된 노래들이 있나요? 그리고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이 세계에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네, 진짜 잘 오셨고요. 그리고 초면엔 이렇게 떨리는 게 당연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앞으로 굉장히 좀 그 사이가 원활해질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떨리는 거 나중에 흑역사라고 하면서 우리 같이 웃고 떠드는 그날까지 함께해요. 네,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됐어요. 네. 다음요? 네네. 네. 처음에 저희 공연할 때는 관객들 얼굴 절대 못 쳐다보고 발끝만 쳐다보고 공연했던 것 같은데, 그 어느 순간 점점 이렇게 쑥스러움이 좀 사라지고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처음에는 저희들이 몇 번 한 얘기인데 저희들이 되게 멋있는 줄 알고 되게 멋있으려고 막 그랬었거든요. 음악으로 막 우리 음악 엄청 잘하지 막 그러면서 막 멋부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뭐 그것도 좋은데 결국은 이거 하는 이유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이 조금씩 바뀌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결국 즐겁게 하거나 아니면 또 뭐 기운을 나게 하거나 뭐 이런 일들이 진짜로 보람찬 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서 공연에서 이 노래를 불러드리고 또 그게 전달되고 또 관객들도 저희한테 불러주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슬럼프도 있어요. 그래서 막 힘들거나 아니면 지치거나 그런 게 다 부침이 있는데, 공연장에 가서 딱 준비를 다 해놓고 막이 열리고 공연 시작돼서 저희를 보고 있는 눈빛을 보면은 굉장히 그게 무겁기도 해요. 이렇게 열심히 우리를 보러 여기까지 와줬구나 하면서 그때부터 진짜 제대로 잘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고, 그리고 절대 대충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삶을 진지하게 살아가게 만들어주고 계시고, 또 그래서 요새는 좀 힘들거나 막 잘 안 되거나 막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 주신 편지라든가 이런 걸 봐요. 아니면은 공연 영상이라든가 뭐 아니면 댓글 같은 거 이런 걸 보고, 그런 걸 보면은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거든요. 그런 즐겨 찾는 댓글이 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최신 댓글 이걸 최신 댓글. 그래요? 네. 그 리스크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렇지 않고 좀 이렇게 걸러내면서 네네. 그래서 어떤 뭐 응원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힘을 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그런 취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얼굴 보는 것이 좋다라는 게 제가 무슨 진짜 변태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제 저 자신한테 되게 좋은 의미라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뭐였죠? 공연을 하면서 더 좋아하게 된 곡이 그 뉴이피 제네레이션 노래를 페스티벌에서 연주하거나 아니면 저희 공연장에서나 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많이 불러주시는데, 그거 보면 재밌어요. 너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당만 듣었어요.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나 어떡하냐. 일단 여기 앞에 한 분하고 뒤로 올라갈게요. 네. 누구 시킬까요? 네. 저희는 한 분 한 분 다 시키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못 고르겠으니까 골라주세요. 저기 네. 그다음이 좀
네. 첫 번째 이단가 때 그 공연을 직접적으로 페퍼톤스 공연을 보게 되는 건 이번 영화가 전 처음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네. 노래는 5년 동안 듣고 있었는데 공연을 보는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새롭게 또 다가오더라고요. 혹시 직접 영화를 보면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표현했던 공연 그 장면이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드셨었을지. 이 영화의 명장면을 말씀하시죠. 저는 그 어떤 곡보다는 그 이렇게 고공샷으로 이렇게 관객분들 보여주는 게 그렇게 재밌었어요.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관객과 소통하고 한 분 한 분의 얼굴을 들여다보는 건 재평이의 몫이에요. 저는 잘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네네. 25년 정도 되면 해야 되나? 근데 그 개인적으로 맡은 일이 좀 바빠가지고 그 긴장적으로 해서 아직은 잘 못하고 있는데 재평이가 혼자 뭐 할 때는 좀 봐요. 근데 주로 그때는 굉장히 어두워요. 네네. 태풍의 눈 시작하고 이럴 때는 좀 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그리고 뭐 2층에 계신 분들까지 조금 이렇게 다 이렇게 멈춰놓고 보면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나 이상해요? 모니터하고 있었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평이가 얘기했듯이 공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의 표정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처럼 저는 그 우리 음악을 즐겨주시고 그리고 같이 불러주고 계신 모습을 제대로 본 건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재밌었고요. 그리고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께서 못 와보죠. 못 오셔봤잖아요. 그래서 내가 질문자 분이라면 다음에 페퍼톤스 공연 한번 가보고 싶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네네, 어서 오세요. 고맙습니다. 네, 꼭 오시라고 박수 한번. 저희는 이렇게 따뜻합니다. 네네네. 새로 오신 분들께 저희는 따뜻합니다. 이 공연의 레어템은 아마 공원 여행, 해안도로, 슈퍼 판타스틱, 갤럭시 투어리스트 이런 곡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공연 아니고 나중에 언제 하게 될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다음번 공연 때 이 곡들을 못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근데 다음번 공연 때는 다음번 공연만의 레어템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시고 그 공연 또 새로운 공연은 또 새로운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할 테니까 그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제 한 명. 네. 죄송해요. 아까 제가 너무 앞쪽만 드려서 어떻게 한 분 가위바위보 시킬 수도 있고 두 손 드신 분께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극장이 너무 대형 극장이라 이렇게. 네, 맞습니다. 질문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지구에서 질문하기 일어서지 않는데. 아 그래요? 오늘 질문이나 아니 그냥 앞에다 일어서셨기 때문에 마지막 질문이라도 일어서시니까 궁금합니다. 사실 이렇게 다이내믹합니다. 저희 일어나고 움직이고 그래요. 새로운 경험 네네. 아니야. 네. 그럼요. 네. 영화 보면서 노래가 이제 시간 여행하게 해준다고 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시간 여행하면서 떠올랐던 게 돌아갈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울렁거림을 느낀다라는 표현을 최근에 봤거든요. 네. 저한테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페퍼톤스 노래를 듣다 보니까 옛날에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 이런 게 많이 떠오르는데 일단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거는 지난 1년
5년 동안 20주년을 축하하면서 팬폰터스에게는 그걸 가장 느끼게 하는 곡 무엇이었을지 궁금합니다. 그게 기쁜 쪽으로든 슬픈 쪽으로든. 네. 일단 초등학생 때부터 페퍼톤스 음악을 들으셨다고요? 세대를 아우르는 밴드 페퍼톤스입니다. 네. 네. 아, 우리가 키운 분이시네. 네네. 굉장히 뿌듯하네요. 아, 네. 네, 저희는 사실은 좀 믿어지지 않거든요. 뭐 옛날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니야. 나 얼마 전에 사진첩 정리했어. 그렇진 않더라고요. 대를 이어서 오시는 관객분들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페퍼톤스 음악을 듣고 컸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 이제 직접 이렇게 뵈니까 되게 또 사실 좀 잘 안 믿기고 저희들 뭐 나이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 또 이렇게 까먹고 지내거든요. 그래서 뭐 옛날 친구랑 같이 29살 때 만난 친구랑 계속 같이 있으니까 그때를 사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거나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오랫동안 음악을 했구나라는 걸 실감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아마 그 21st Century Magic이라는 곡을 둘이서 이렇게 통기타를 치면서 부르면서 그게 그렇게 약간 울컥하더라. 울렁거리는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는 이제 돌아갈 수가 당연히 없죠. 너무나 많은 시간을 같이 지내왔고 하지만 오랜만에 그 노래를 선곡을 해서 부르는데 둘이서만 이렇게 조금은 뭔가 약간 어색하지만 둘이서 이렇게 마치 그때 만들던 그 당시처럼 부르는 게 그게 참 저희들한테는 그 울렁거리는 순간이었던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잘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게 슬픈 건지 아니면 좋은 건지 뭐 근데 하여튼 다행인 거는 여전히 이렇게 같이 하고 있어서 여전히 옆에 이 친구랑 저랑 이렇게 같이 있어서 그것은 참 좋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대학생 때 같이 듣던 노래들 그리고 저희는 한곡 반복을 많이 했었어요. 한곡 반복. 대학생 되기 전에는 그런 한곡 반복 이런 게 가능한 기기가 별로 없었어요, 이 세상에. 대학생 돼서 컴퓨터 생기고 그러면서 한곡 반복 이런 걸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 좋은 노래가 있으면 그걸 계속 들으면서 게임을 즐기곤 했었죠,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오늘은 이 노래를 내가 몇십 번을 들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내던 때가 있는데 지금도 그 노래를 가끔 들으면 그러면 영락없이 그 게임이나 그때 하던 공부가 또 떠오르게 되죠. 그때의 내 모습. 페퍼톤스의 노래를 들으면서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을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있다는 거는 굉장히 영광이자 굉장히 기쁜 일이자 또 어떤 점으로는 울렁거리는 경험이 아닐 수가 없어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우리 노래가 상당히 좀 라이브러리가 큰데 근데 거기 하나하나에 이렇게 어떤 이야기들이 엮여 있을 거다. 초등학생으로서 또 중학생, 대학생, 고등학생으로서 그래서 나중에 한번 꼭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은 그런 분이 오늘 와 계시네요. 네, 고맙습니다. 전 똑같아요. 처음 만들었던 노래들 같이 연주할 때 좀 울컥하더라. 네, 그랬습니다. 초등학생이 페퍼톤스 노래를 부르는 걸 잘하신 거예요. 라디오헤드 같은 거 들으면 잘하시네요. 네네, 저희 또래 라디오헤드라는 굉장히 울적한 그룹들을 좀 잘못 꿨거든요. 네.
평소에 우울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 같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페퍼톤스 노래 초등학교 때 들은 건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시간이 없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영화 소개할 때 그런 표현 써요. 근데 제가 좀 저의 좀 사심을 담아 제가 사적으로 정말 좋아하는 영화를 라디오에서 소개할 때는 김훈 작가의 문장을 가끔 빌려 쓰거든요. 김훈 작가가 사랑이라는 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냥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는 과정. 그러니까 그라는 말이 붙는다는 건 특별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령 그 말을 영화에 적용하면 한 영화가 그 영화가 되는데 그보다 조금 더 그 영화를 좋아하게 되면 내 영화가 되는 순간이 있다는 표현을 가끔 쓰거든요. 저는 음악도 그리고 밴드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한 밴드가 그 밴드가 되고 그 밴드가 내 밴드가 되는 과정의 20년을 여기 계신 여러분이 함께 해 오셨다고 생각이 들고 시간이라는 게 흐른다는 표현도 쓰지만 저는 쌓인다는 표현을 좋아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면 그 20년 시간 위에 서 있는 나의 내가 딛고 서 있는 땅은 굉장히 단단할 거거든요. 여러분의 단단한 발밑을 만들어준 그 음악을 이 두 분이 20년 동안 만들어 왔다는 걸 오늘 보신 이 영화를 통해서 확인하는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마지막 질문은 하나 이글스의 우승 뭐가 먼저일까? 질문을 간단하게 드리고 마지막에 잔인해. 정원 씨 생각이 궁금해요. 하나 이글스의 우승과 하나 이글스의 우승과 페퍼톤스의 30주년 중에 뭐가 먼저일까? 뭐가 먼저일까? 하나 이글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좀 더 객관적일 수도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무슨 얘기 하느라고 올해가 아니면 페퍼톤 30주년이 먼저 올 수도 있는데 올해를 잡아야 되거든요 지금. 네, 제가 지금 근데 장원이는 거의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작년에도 확신하긴 했어요. 하나 이글스 우승이 먼저 오기를 바랍니다. 그쵸. 지금 주신 질문에 좀 함정이 있긴 해요. 30주년은 어쨌든 언제 올지 정해져 있고 30주년을 맞이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굉장히 어떤 밴드와 여러분의 어떤 우리가 관계의 중립에 대한 질문, 굉장히 생존에 관한 질문이었고요. 네, 하나 이글스의 우승은 약간 꿈 같은 얘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참 속성이 맞지 않는 두 가지를 이렇게 견준다고 하니까 쉽지 않지만 30주년은 이제 9년 뒤면 올 거고 그때까지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계속 달리는 걸 멈추지 않고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 초등학생 때부터 들었던 그 노래가 이제 내 결혼식장에서 나오는 그 날까지 계속 된다면 그러면 30주년 어렵지 않게 너무 행복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 이글스의 우승은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더라도 우승을 한다 하더라도 담담하게 그냥 이제야 했니? 약간 집에 밤새고 들어온 아들을 맞이하는 어머니처럼 이제 왔니? 이렇게 하는. 네. 그리고 집에 들어온 건 기뻐요. 진짜 네. 하루 종일 야구만 보고 있고 하루 종일 야구 얘기만 하고요. 계속 우승이다. 계속 우승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말려요. 야, 설레발은 필패라는 말이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말아라. 부정 탄다고 하지 말라고. 그리고 저희 지금 무대 인사 같은 거 다니느라 잠깐씩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는 시간만 빼고 야구를 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심지어 저번 주에 저희가 무대 인사를 할 때는 무대 인사만 하고 나면 2점씩 나있대 하고 그러면서 무대 인사를 계속 해야 되는데 지금 스케줄이 없다고. 오늘 좀 무대 인사 GV가 좀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대패를 당했거든요. 네, 대패를 당하고 어제 무대 인사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끝나죠. 네네. 근데 여러분 이 영화 많이 봐주셔야 됩니다. 이 영화가 지금 내려가고 무대 인사가 없어지잖아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페퍼소스인 시네마의 흥행과 하나의 성격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에 다시 확인하게 되고요. 진짜 무슨 영화 소재 같지 않아요? 이게 무슨 나비 효과예요? 이 재밌는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또 지금 막차 시간 때문에 지금 막 발동동 부르는 분들이 계시고 죄송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 시간을 이렇게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두 분의 인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무대 인사를 요새 자주 다니고 있는데요. 일단 뭐 짐을 안 가지고 다녀서 너무 이상해요. 악기. 네, 악기를 막 무슨 페달이랑 기타 막 두세 대씩 갖고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쫄래쫄래 몸만 와가지고 인사만 드리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기 와서 하는 일이 되게 똑같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만나가지고 고맙습니다 하고 인사드리고 여기 제가 공연은 직접 안 했지만 여기 화면 속에서 이제 저희들이 공연을 했잖아요. 그래서 똑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행복한 마치 공연을 매일매일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들어주셔서 긴 시간 동안 좀 지루하실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끝까지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만나는 거 주로 주말에 만나 왔었는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잊어버리지 말라고 일주일에 평일에 한 번 가거든요. 그날에 이렇게 저녁에 모여가지고 주말 사이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함께 인사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이게 또 저희가 밴드쟁이가 아닌 영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평일 저녁에 이렇게 또 펠트 바닥에서 이렇게 만나서 고상하게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오늘. 네, 많이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입장에서 되게 기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민망한 이 영화를 이렇게 웃는 얼굴로 봐주시고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뜻깊은 요즘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라디오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인용하고 써먹는 게 문장이 뻔해요. 제가 본 책이 뻔하니까. 지금 문제 생각난 게 발터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했던 문장 중에 제가 좋아하는 말이 밤중에 길을 걸을 때 도움이 되는 건 다리도 날개도 아닌 친구의 발소리다라는 말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튼튼한 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날개가 있으면 그 밤길을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밤길을 나 혼자 걷는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친구의 발소리가 제일 도움이 된다는 표현을 되게 좋아합니다. 여러분께는 아마 페퍼톤스의 음악이 20년 동안 친구의 발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가시는 밤길도 그 친구의 발소리와 함께 안전하게 걸어가시는 이 세상을 깨져서 유명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저희 퇴출 천천히 하겠습니다. 조금만 자리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